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강평본 상한론이 오늘 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왕필주의 그 노자 도덕경을 같이 또 한번 읽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 상한론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그 나름대로 글을 쓰고 했지만 지나고 나면은 후회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왜 내가 섣부르게 더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강의를 했지? 이런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내용과 제가 올해 안으로 출판할 강평본 상한론 그 원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믿어왔던 부분들은 조금 다시 수정을 조금 한 부분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90한5%에서 90, 그 정도는 같은 내용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문을 별도로 지난 시간에 빼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상한론에 나오는 마지막 조문인데 상당히 이 상한론의 어떤 조문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한의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다, 변화돼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암시해주고 강력하게 암시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조문을 한번 보죠. 병인이 아픈 사람이 맥이 이미 풀렸다. 그러니까 병이 이제 차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모, 낮과 밤에 조금 약간 미열이 있는 거죠. 약간 번조감이 있는 거죠. 대병차후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병이 있어 새롭게 조금 차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과 이런 것은 다 똑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맥이해 요거 하나, 미번 요 두 번, 신차 요 세 번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열병이 이제 대부분 치료가 되고 나서 그 후유증이 약간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걸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여기서 강자를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 강자를. 자,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강제로 음식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죠? 미움 죽 같은 걸 먹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강제라는 말 썼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했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음식물을 강요를 했다. 막 갖다 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병을 앓고 나면은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열병 후유증으로 해서 초췌해지고 체중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먹는 게 보약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인정상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비위의 기능이 아직까지는 약해져 가지고 이 상자도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소리죠. 오히려 약한 상태에서 능히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줄이면은 치료가 된다. 참 멋있는 글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글에 어느 정도는 병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고 이제 병이 이제 차도가 있는 상태에서 미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글로 보면은 억지로 음식물을 많이 먹고 나서 이 사람이 비위의 기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화를 원활하게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미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 중간에 그
병이 조금 차도가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음식물을 먹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도 뭐죠? 앞뒤가 조금 바뀐 거예요. 예. 음식물을 주면 당연히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오히려 예, 아침 저녁으로 번들감이 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식곤증이죠. 음식물이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서 막 나른해지고 막 예,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음식물을 줄이고 약을 쓰지 않더라도 음식물을 줄이고 조절하면은 낫는 거죠. 자, 근데 이 글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예, 저는 이 글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예, 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비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글이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예, 누구 말만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글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난 겁니다. 새로운 용어. 지금까지 상한론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발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 이거는 뭐 그냥 보통 쓸 수가 있는 거죠. 대병이 차도가 있고 나서 미죽을, 예, 쌀죽 같은 거를, 요것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소소요, 예, 오룡산 조문이나 백호탕 조문에서 소소요 음지즉 이렇게 이제 물을 마실 때 조금씩 좀 갈증이 난다 해서 막 물을 펄컥펄컥 마시다가 여러분 탈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체하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예, 물에 체하는 거 막 머리가 뽀개질 듯이 아프고 심장의 압박감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식미식하고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자, 조금씩 먹여야 된다. 예, 조금씩 먹여야 돼서 자, 여기서는 제가 글을 바꿨습니다. 위기가 조화를 얻으면 낫는다. 이런 정도는 쓸 수가 있어요. 상한론 조문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위기가 화하면 낫는다. 예. 자, 그런데 사람이 강제로 음식물을 주어서 주니 위기가 아직 이 사람이 약한 상태에서 곡기를 이기지 못해서 소화를 못 시킨다 이러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열감이 약간 있다. 예, 번증이 있다. 예. 근데 봐라 보세요 여러분 소곡이 예, 그러니까 능히 소곡하지 못한 것, 능히 소곡하지 못해서 미번한 이유는 그러니까 소화를 하지 못해서 미번이 발생한 이유는 이것도 조문에 이런 좀 비슷한 글이 많이 나오죠. 예. 혹자는 자 여기 조문에 따르면 비위가 상악이라고 했고 혹자는 여러분 위중류 허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한론에 대부분 예. 또는 허불승 곡기라고도 하고 혹은 수가 불승 곡기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상한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면은 이거 전부 다 뭐죠? 이게 위탁이죠. 예, 제가 위탁이라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증상과 결부를 시켜서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면은 받아들이고 부담리하거나 과장됐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상한론 조문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올바른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뭐죠? 다 이런 네 개의 글은 예, 1번에서 4번 이것은 전부 다 추리죠. 예, 추론이죠. 예.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서 추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 반드시 개인적인 어떠한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음식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번열감이 나타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장의 어떤 문제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극히 일부의 문제죠. 예, 우리가 위 기능이 약한 것이 꼭 위의 기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어떤 경우는 여러분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으면은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예.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피의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예. 주어진 그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예. 체하기가 마련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권위제라든가 이런 것도 뭐 쓰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각을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도 예. 보편적으로 예. 우리가 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의안은 그 말은 비록 다르나 그 뜻은 같다. 예. 예. 다르나 같다. 여기서도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말, 예. 같다고 하는 말. 그러니까 같다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음에 예. 노자를 배울 때 요 말이 도덕경 1장에 나옵니다. 예. 같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 이게 예. 중국 철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 표현은 비록 다르나 그 뜻은 같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자에서도 같다는 문제, 다르다는 문제. 또 맹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거론했어요. 인간이 같으냐 다르냐. 같은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죠. 예. 이런 문제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예. 자, 저 위탁 가운데 위증이 허랭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데도 어느 정도는 옳지만, 예, 옳지만 비위기가 오히려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이건 제 주장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 비위를 병행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 이런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임상가로서 임상하기도 바쁘고 처방이 좋냐 맞느냐 이것을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당신은 너무 이런데 집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와 같은 거에 빠져버리면요 실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해도 비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한의학이 이런 거라고 누구나 믿었으니까. 그러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의학이 원래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 한의학적 표현 방법이 변화된 거예요. 예. 이것은 결코 우연히 나타난 발생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비위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거는 오행배속에 의한 관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한론과 오행배속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행배속이라는 게, 이 오행배속은 뭐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해석입니다. 해석하게요. 이 이면에 이제 분류죠. 현상에 대한 분류. 예. 이게 먼저입니다. 예. 분류. 분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은 오행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이와 같은 거 이전에 뭐가 있죠? 실증이 있는 거죠. 사실적인 증거. 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편의상. 예. 이게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연히 어떤 경우 맞는 게 예, 결합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다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 한의학이 어떤 식으로 변해갔구나, 이래서 변해갔다고 하는 것을 이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 예. 이것은 실로 오행배속에서 나와서 마침내 제가 왜 잠깐 비난하느냐, 실증주의를 마침내 혼란시켰기 때문이다. 예. 우리끼리는 막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과연 현대 사회에서 먹히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먹히지가 않죠. 예. 중경 낙필 이후, 낙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돌아가셨다 이런 소리예요. 예. 피를 놨다 이런 소리니까 중경이 죽은 이후로 우리 의학이 어두워지고, 예. 쇠약해진 것은 이건 뭐 고방가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다만 여기에 있다. 예. 실증주의가 훼손되어졌다 이런 소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상한론을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가 원문을 보고서 임상에 이렇게 바로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책은 책, 예. 나는 나. 사실은 비단 상한론뿐만 아니라 동의보감 원본을 가지고 공부에 따라서 그것을 임상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에는 어떤 식으로 하죠? 어느 증상, 병명에 맞추어서 예, 처방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예. 대부분 책들이 그런 식으로 나왔죠. 일본 그 현대의 일본 고방가를 하는 사람들도 현대 병명과 고방을 연계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부분적으로는 뭐 도움이 되지만 초보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이라든가 원본을 잠깐만 원서를 반복해서 읽어가지고서 그 사고 방식을 다양하게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드렸지만 평이산이 자 이게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평이산이 정말로 소화 안 될 때만 쓰는 약일까요? 이게 평이산이 정말로 우리가 위의 기능이 무력했을 때만 쓰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평이산은 이 결과에 따라서 심장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풀어줄 수가 있는 약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소화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해서 그 규정 지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고전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결국은 임상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은 말에 현혹되고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행 배속의 이론에 빠져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강의는 그 마무리되는 강의는 상한론은 결과적으로 약간 좀 뭐랄까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제가 많이 비판을 한 거고 상한론이 정말로 얼마나 우리 한의학 역사에서 중요하고 그것은 뭐 제가 새삼 말씀드리기 뭐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틈 나면은 천천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한문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써놓은 글이라고 막 이렇게 뭐 이건 뭐 그냥 뭐 이한영 씨 뭐 개인적인 뭐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한문 자체가 그렇게 현토도 붙이고 한의사라면은 이렇게 보고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더러 그 제가 다른 어떤 그 사서삼경에서 인용되어진 말들 가운데 처음 접하는 분들이 그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그러나 자꾸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익숙해지면은 대표적인 게 채용이론, 현미무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의천이 말한 그것이 저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 옳으냐?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옳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멋진 방법론이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이 굉장히 그 뭐랄까 뛰어났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 함내외지도 내외를 겸한 도다 이런 말들 이게 굉장히 현대인들한테는 낯설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용어에 대해서 한의학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비의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쓴 거에 대해서 그 낯설은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다.
저는 당연하다라고 썼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쩌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계속해서 조금씩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가 말한 의도라든가 예전 사람들이 어떠한 그 현상에 대한 그 어떤 식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서부터 제가 한 3, 4일 쉬고, 예. 노자를 이제를 공부를 하겠는데 같이, 예. 거기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예. 노자라는 책은 특히 그렇습니다.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게 일종의 예, 고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냥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었고 제가 그 강의하는 도중에 그 실수한 부분, 글자를 잘못 읽었다든가 그런 것들은 그냥 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출판사에서 예, 제가 그 출판이 재작년에 이제 경영난이 시작돼 가지고 제가 그 출판한 책 일부 남은 부분을 제가 다 예, 다시 사줬습니다. 물론 싸게 샀지만은 예, 그 남은 게 한 30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책을 구입하지 않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이렇게 저한테 뭐 여기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 예, 여기로 이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책장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가 그 한의원에 그 공간도 협소한데 이거를 또 쌓아놓기도 불편하고 한 30부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나머지 한 10부 정도는 제가 예, 조금 기념으로 가지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면 예, 제가 잠깐 광고를 했는데 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이 해주셨어요. 예, 그 중에는 우리 한의사가 아닌 분들도 예, 구입해 주셨더라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예,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꾸준하게 그래도 들어주신 분들한테 회원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예, 감사하다는 말 예,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예,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 우리가 노자를 너무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여러분 동양 사람, 중국 사람만큼 현실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국 사람만큼 모략이 심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전에 기록되어 있는 중국 문화와 지금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과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것. 예. 중국 사람들, 지금 현대의 중국인들은 문화혁명을 겪고 나서 현대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예,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글만 보고 그것을 현상으로 동일시하다 보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노자는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잘못 읽으면은. 예, 덮어놓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비현실적인 책입니다. 왜? 제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맹자가 그 순에 대해서 칭찬해 놓은 말 존중하면서 찰어 일륜하고 명어 서문이라는 말을 써. 아마 여러분 기억 못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일륜에 밝고 서물 모든 생활 일상생활에서 박다 그랬어요. 명어 서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노자를 잘못 읽게 되면은 비현실적으로 빠져들어가고 개인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이상하게 예. 노자 흉내내다가 또는 장자 흉내내다가 세상과 멀어지고 등짓고 정말로 예. 산속에서 나홀로 사는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에 지금 노자 강의하는 뭐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현실에 근거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 거지. 예, 바로 노자 두 번째 장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이 나와요. 예.
노자는 결코 비현실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 예. 누구보다도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 중국 사람이 그게 특성입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감성이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는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노자를 보면서 새로운 공자와 맹자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면서 문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 방송을 같이 저는 조회수와 관계없죠. 어느 정도 하면은 돈도 들어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편한 점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상한론 강의는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